자, 이제 마지막 차시죠. 51차시. 전자현미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자현미경하고 그 광학현미경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전자현미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그 광학현미경은 시료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가시광선을 사용해서 그 가시광선을 시료에 쏴서 반사된 것을 이렇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쏴가지고 그 전자를 투과시키거나 혹은 반사시켜서 보는 방식이 전자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시료에 빛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렌즈를 사용하거든요.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자기장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전기력을 받거든요. 그러면 렌즈에서 빛이 휘어지듯이 전자를 휘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고요. 그리고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이 그 광학현미경이죠. 눈에 이렇게 갖다 대고 보잖아요. 저반 렌즈에 대고. 근데 이제 전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은 바로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형광물질에 그 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어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광학현미경도 요즘은 영상 장치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눈으로 바로 보지 않고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하지만 광학현미경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얘는 맨눈으로는 보지는 못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현미경을 굳이 왜 쓰느냐? 비싸기도 하고 맨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데요. 이 전자 같은 경우에 가시광선은 파장이 500 나노미터 전후거든요. 400에서 한 700 나노미터 사이 정도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집합 파장을 계산해 보면 1 나노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수백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짧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자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회절이 잘 되지 않으면 분해 능이 좋습니다. 자, 분해 능은 뭐냐 하면 실제로 두 개인 물체가 두 개로 잘 분리되어서 보이느냐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두 물체를 똑같은 배율로 빨간색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하고 파란색을 비추어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물체는 실제로 두 개거든요. 근데 어느 게 두 개로 더 명확하게 보입니까? 파란색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거든요. 그래서 회절이 잘 안 돼서 좀 선명하게 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수백 분의 1 수준으로 짧기 때문에 또 회절이 잘 안 되고 분해 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배율이 높습니다. 광학현미경은 이제 최대로 배율을 높일 수 있는 게 2000배 정도까지라고 해요. 반면에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광학현미경도 2000배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00배까지 가려면 저반 대물 렌즈를 프레파라트에 완전히 접촉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약간 기름 그 전용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 같은 걸로 주변을 또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수한 과정을 거치면 2000배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실험실에서는 한 200배 내지 400배 한 요 정도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 똑같은 물질을 왼쪽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선명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왼쪽은 이제 좀 뿌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절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나는 전자현미경으로 파장이 훨씬 짧아서 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현미경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자를 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다른 물질에 부딪혀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내부는 진공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료에 제한이 있어요. 그 진공에서는 생물이 잘 살기 힘들잖아요. 물론 드물게 좀 어느 정도 생존하는 생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의 생명체는 관찰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료를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투과를 시켜야 돼서 시료를 얇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가 반사되어서 나온 것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잘 반사되도록 금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 그런 가공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프레파라트만 그냥 살짝 만들면 되는데 이제 전자현미경은 이런 식으로 시료를 가공하는 게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싸기도 비싸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전자현미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은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줄여서 TEM이라고 하고요. 자, EM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네, 마이크로스코프입니까? 예, 이게 전자현미경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투과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고, 이건 주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첫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과는 말 그대로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파동으로 봤을 때의 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살을 시료에 투과시킨 후 이를 자기 렌즈로 확대해서 상을 얻는데요. 그래서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돼요. 시료를. 그래서 시료의 단면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입체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을 필름이나 형광판에 투사시켜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단면만 얻을 수 있지만 요 주사 전자현미경에 비해서는 더 높은 배율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전자살을 시료 표면에 주사하고 그 반사된 것을 검출해 가지고 관찰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료 표면을 금속막으로 씌우는데 보통 이때 금을 주로 이용합니다. 금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도금을 시키는 거죠. 물론 아주 조금 미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시료의 표면 입체 영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모니터로 관찰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입체적인 걸 볼 수 있지만 대신에 배율은 투과 전자현미경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입체가 더 좋잖아요, 평면보다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 투과니까 예상이 되죠. 2D, 2D 아니면 T로 시작하니까 2D, 얘는 S로 시작하니까 3D, 3D. 쟤랑 동갑이에요. 3D. 기안 84랑 3D. 저 84년생. GD. 너도 GD라며. 24살 차이 나나 그럼 너랑 나랑. 띠동갑을 더블 띠동갑. 동갑이네 말로 할까?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뭐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저 생각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죠.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138억인데 너희랑 내랑은 24원밖에 차이 안 나죠. 얼마 차이 안 나는 겁니다. 3D,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율은 얘가 더 높아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장단점이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이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요게 그 위궤양을 일으키는 겁니까? 위암이랑 제 몸에도 있어가지고 약을 한때 먹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거의 다 있다더라고. 막 되게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김치가 되게 위에는 안 좋거든. 그 오른쪽이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텅스텐 결정인데요. 요게 배우리에는 지금 왼쪽은 7,950배예요. 요거는 2,080배고. 그래서 얘가 좀 더 그 배우를 높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면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얘는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율은 얘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해능을 한번 정리해 보면, 분해능은 파장이 짧을수록, 자 파란색이 짧으니까 파란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순서는 템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 2D, 3D, 광학현미경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D랑 저랑 개인적 친분이 없습니다. 그냥 같은 나이일 뿐. 알기는 않아 근데. 기안84는 알잖아요. 그 84년생이라서 기안84죠. 그러고 보니까 다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84년생들이.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사전자현미경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제어하고, 전자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자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를 제어하고 초점을 맞추죠. 자, 그다음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자,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플랑크 상수 h죠. 그럼 h는 말 그대로 상수입니다. 뭐 m은 전자의 질량이니까 뭐 변하지 않죠.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럼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회절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상이 선명하고 분해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배율을 높여서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